다음 주에는 교재를 따로 줄 거거든? 이번에는, 오늘은 첫 수업이고 오리엔테이션 겸하는 거라 가지고 프린트로 따로 나오는 거야. 자, 같이 한번 보자. 일단은 첫 수업이니까 우리 국어 본문 내용 하기 전에 원래 중등반에서 학원 다니던 사람 다 처음 온 거야? 다 처음 왔어? 그럼 여기 앵커 말고 다른 국어학원 중학교 때 다녔던 사람? 오케이. 그래. 자, 일단은 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쌤하고 하는 수업도 수업이지만은 고등 국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처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막연하게 우리가 그런 말 흔히 하는 말로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라고, 그치? 국어 전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고등학교 3년이잖아. 3년 동안 국어 공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신도 마찬가지야. 아주 단순하진 않아,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에서 뭘 배우고, 내신 시험은 주로 뭘 보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국어 시험에서 어떤 시험을 보고 어떤 진도가 나가고, 또 고3 올라가서는 국어에서 어떤 교재를 주로 다루고, 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학교에서 일단 학교 맞춰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뭘 다루고, 내신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며칠 안 남았어. 4일 남았어. 수능. 아이고, 11월 17일이잖아. 그럼 너한테 이제 3년 뒤가 되는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는 또 계속 꾸준히 어떻게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숲이 그려져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숲에 리듬에 맞춰가지고 꼼꼼하게 국어 공부를 막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초도 딱 잡히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막연하게 오늘 학원 수업 가고 내일 학교 수업 가가지고 그거 듣는 거 듣고 이러면은 그게 숲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나무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듣고 막연하게 흘러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국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내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좀 더 더해서는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계속 찾아나가면서 그 부분 보완하면서 성적 계속 올려야 되는 거지. 목표치도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 무조건 100점 이거보다는 입시랑 또 연결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학과를 빨리 정하는 게 좋아. 막연히도 정해도 괜찮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쌤이 그래도 10몇 년을 지금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잖아. 구체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 성과가, 결과가 훨씬 좋았어.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대학 인서울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인서울 잘 못 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 그 대학과 학과에 가기 위한 내 점수, 이게 다 명확해야 돼. 구체적으로 점수까지도. 거기에 막 집중해서 막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오늘 수업 전에, 오늘은 첫 수업이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좀 해줄게. 알겠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문학 위주로 좀 할 건데 그거 진도 나가고. 알겠지? 궁금한 건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해도 돼. 자, 봐봐.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고등학교 딸립하겠을 때 국어 내신의 커리큘럼이야. 저기 학교에서. 대부분은 여기서 일반고 갈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가까운 신의고인데, 뭐 신의고도 사실 말이 자사고지 일반고 과정이랑 똑같거든. 근데 일반고들은 국어 시험이 내신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배우는 건 딱 이거야. 이게 근데 뭐 미리 공부 좀 모의고사도 보고 한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국어에서 영역이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수능에서 딱 이렇게 나눠지거든. 수능에서 수능 국어가
총 80분 동안 총 45문제. 45문제를 푼단 말이야. 독서가 17문제. 17문제고, 문학이 17문제야. 그리고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이게 3년 전부터 바뀌었어. 그 룰이 적용이 되는 거야. 룰 때는 안 바뀌어. 고정이 되는 건데, 이거 17문제 풀고, 이거 17문제 풀고, 이 둘 중에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출발 패드 있어. 저 눌러야 돼. 그래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만약에 화법과 장문 선택하면은 얘만 푸는 거고, 수능이야, 수능. 그리고 언어와 매체 선택하면은 언어와 매체 푸는 건데, 요거 11문제, 요거 11문제. 그럼 예를 들어 언어와 매체를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17 더하기 17 더하기 11에서 총 45문제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편한지 앉으면 돼. 보자. 근데 얘를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기본 내신 시험에서도 이게 편성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뭐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딱 진학해서 가면은 입학하자마자 받는 교과서 이름이 국어 교과서야. 되게 뻔한 것 같은데 2학년 때는 국어 교과서를 안 받아. 교과는 0이 바뀌어. 문학,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장문 이렇게 되는 거고, 1학년 때는 교과서 이름이 국어인 거야. 물론 화법과 장문, 뭐 언어, 매체, 문학 이것도 국어 안에 포함되는 거긴 한데 교과는 0이 달라. 나중에 너희 학교생활 기록부나 성적표 나올 때도 교과는 0이 다르단 말이야. 국어에 포함되긴 하지만. 자, 다시 가서 1학년 때 국어 교과서를 봤는데 이 국어 교과서 한 권, 뭐 많이 두껍지도 않아. 이 한 권에 이 국어 전체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 그 말은 뭐냐면은 1학년 1년 동안은 그거 다 배우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게 사실 자세하게 하고 꼼꼼하게 좀 풍부하게 하면은 상당히 많이 많은 거잖아. 3년 내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책 한 권에 이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야. 현대시 작품 한 뭐 3-4개 들어있고, 고전시가 한 2개 정도 들어있고, 이런 식이야. 문법도, 이 문법을 세분화하면 한 크게 5개 단원, 6개 단원으로 나눠지는데, 교과서는 한 2개 단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훑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은 거의 전체 훑어보기야. 근데 그거는 평균에 맞춘 거고, 그렇잖아. 교과서 만들 때 뭐 자랑에 맞춘 게 아니잖아. 그치? 평균에 맞춘 거고, 내가 상위권이 목표고 또 최상위권이 목표면은 그것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 국어에서 1학년 왼쪽 전 영역인데 거의 학교마다 다 달랐고, 학교마다 다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문학 내신 시험에서 당장 너희가 한 5월, 6월에 보게 된 중간고사부터 보통 문제 비중의 거의 한 70%가 문학이야. 문학이. 여기서는 봐봐. 비중이, 독서랑 문학이랑 비중이 같잖아. 수능에서는. 근데 내신에서는 거의 2배가 넘어가. 독서를 많이 안 내. 그리고 문법 비중이 좀 큰 편이야. 독서는 아예 안 내는 학교도 있어. 내더라도 한 지문 1개에서 문제 3개 정도. 많이 내는 학교는 한 6문제 정도. 총 한 30문제 되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를 봐봐. 1년에 4번의 시험을 보는 거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도 잘 들어야 돼. 근데 봐봐. 네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딱 봤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거든. 그거 100점 만점에 내가 예를 들어 90점을 받았어. 90점 받았어. 그럼 전교 등수도 막 나오고 할 거 아니야. 뭐 가까운 대선거 같은 경우 뭐 250명 되면 내가 뭐 한 25등 있어. 10%야. 그럼 1등급이 안 돼. 2등급이야. 근데 그거의 등급이 정해지진 않아. 기말고사를 또 보잖아. 그치? 1학기 때. 근데 기말고사 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98점 받아. 98.5겠다. 한 문제당 한 3.2, 최소 3.2 정도 되거든. 예를 들어 한 97점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 90점과 97점, 187점이잖아. 합산이. 여기서 전교 등수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학년 1학기 때 한 번의 중간고사와 한 번의 기말고사, 이 두 개의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를 합산하고 전교 등수를 내는 거야. 뭔데?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그 전교 등수에서 이것도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될 게 색깔이 왜 이래? 꼭 알아야 될 게 등급 분포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수능하고 내신하고 똑같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 그지? 1등급은 상위 4% 이내야. 4% 이내. 전교생 200명이면 딱 8등까지야. 전교 8등까지. 어떤 막 열심히 했는데 진짜 틀린 문제가 달라서 소수점 차이로 전교 9등했어. 어떤 애가. 그럼 얄짤없이 그냥 2등급인 거야. 온도 없지. 그럼 100점을 받아서 전교 1등을 해도 98점을 받아서 전교 8등을 해도 네 성적표에 또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는 학교생활 기록부 있지. 최종적으로 남는 그거 말고 남는 게 없거든. 거기에는 전교 등수는 없어. 딱 등급.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선생님 그거는 계속 전교 1등이었는데 그건 몰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등급이 중요한 거야. 2등급 2등급이 11%, 3등급 23%, 4등급 40%, 5등급 60%. 이 밑에는 이 위에 비율 그대로 6, 7, 8. 여기 밑에 생각하면 안 되지. 사실 여기 생각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여기 밑에. 경기도 못 가. 그래서 이따가 또 보여줄 건데, 그럼 봐봐. 11%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11%가. 그렇잖아. 예를 들어, 300명이 학교 신입고 있어. 신입고 한 350명, 300명 넘는데, 예를 300명이라 치자. 전교에서 33등 안에 들어야 2등급이 되는 거야. 그럼 걔가 아슬아슬하게 34등 했어. 3등급이야, 걔는. 3등급이면 찍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계산해봐. 고등학교 3년 동안,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가. 우리 대학 갈 때.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딱 들어가는데, 총 과목당 5개의 등급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야. 그치? 내신 관리를 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그 5개의 등급을 평균을 내는 건데, 대학마다 달라. 내가 지원하는 대학마다. 조금씩 무리가 있어.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은 1학년, 2학년, 3학년 1대 1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대학은 3대 3대 4 하는 대학도 있고,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나중에 가서는 상위권이나 이런 데서는 치열하게 막 소수점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5개 등급을 비율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면은 소수점 2자리까지 떨어지는 거야. 거기다가 영어, 수학, 그 다음에 내가 이공계냐, 문과냐라 해가지고 사탐을 반영하건, 과탐을 반영하건 할 거 아니야, 그치? 전과목 반영하는 학교 잘 없긴 한데 좀 있고. 그렇게 쭉 해서 결국은 우리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면은 남는 거는 소수점 2자리 등급 점수 하나야, 이렇게. 그걸로 대학 가는 거야. 물론 거기다가 면접, 비교과 있는데 이게 절대적이야. 거의 95%. 솔직히 내가 한 3등급, 4등급인데 비교과가 있어서 저 비교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택도 없어. 인서울 괜찮은데 택도 없어. 가기 힘들어. 예전에는 가능했어. 예전에는 막 자기소개서 쓰고 비교과 할 때 막 하고 요즘에는 비교도 많고 이래가지고 더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수시로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내신 점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학교의 전교생 수에서 내 과목에서 등수를 신경을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면 치열하지 이게. 알겠지? 이렇게.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2학년 넘어가면은 교과서가 바뀌어요. 보통 대부분의 일반고가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 교과서를 받아. 교과서 이름 문학이야. 문학밖에 없어. 문학만 배워. 그리고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문학만 봐.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대부분 그렇긴 한데 좀 특이한 학교들은 뭐 문법 넣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독서 조금 더 넣기도 하고 이런 학교들. 2학년 2학기 넘어가면은 독서를 배워. 교과서 이름도 독서 교과서야. 모의고사에서 풀어본 비문학 독서 지문이 있지. 그걸 이제 교과서로 받아. 그걸로 학교 수업하고 시험도 그걸로 보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하는 학교는, 수업하고 내신 시험 내는 학교는 이 주변에는 없어. 이 주변에 없어. 그럼 보통 교과서가 대략 한 50에서 70% 학교마다 차이 나고, 그다음 더해지는 거는 수능 모의고사, 고3 거 쓰는 학교도 있고 고1, 2거 쓰는 학교도 있고, 거기다가 또 더해지는 경우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 프린트 주는 거, 교과서에 없는 거, 이런 것도 내. 제일 어렵고 심각하고 한 데가 개성고. 쌤이 개성고 수업하거든. 신이고랑 너무 힘들어. 수업 준비하는 시험 보니까 한 번 보는데 작품이 84개야. 시험에 그래가지고 처음 왔는데 쌤이 강남에서도 수업한 거 다 해봤는데 개성고 1학년은 심각하게 시험 보느라 너무 넓어서 내신 대비에 의미가 없어. 평상시 실력으로 봐야 돼. 평소 엄청 열심히 해. 자, 어쨌든 넘어가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3학년 중에 3학년 때 넘어가면은 EBS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1월에 나오고, 이게 수능 연계 교재거든. 일반고는 다 이걸 수업해. 교과 수업 안 해. 이 학교생활 기록부나 성적표에 기록되는 건 당연히 이렇게 기록이 안 되지. 뭐 화법과 언어 매체, 교과목 0은 그렇게 되는데 학교 수업은 이걸로. 그리고 거의 비중, 내신 시험도 이걸로 봐. 거의 비중은 이제 70, 80% 문학이. 그리고 독서는 한 20, 30% 이렇게 내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문학 비중이 크니까 그럼 문학을 중요하니까 문학 열심히 해야겠네? 그거는 3등급 목표면 그런 거야. 내가 한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목표로 하면은 나머지 부분에서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 꼼꼼하게 좀 준비는 해야 돼. 정말 진짜 만만한 게 아닌 거야. 쌤들 보면은 안쓰러워. 쌤도 이거 20년 전에 고등학교 생활하고 대학하고 막 했지만은 진짜 좀 뭐랄까 치열하게 공부를 하긴 해야 돼, 이게. 아닌 거면은 빨리 방향을 공부하지 마라가 아니라 방향을 좀 특성화나 예체능이나 이런 걸 빨리 정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 근데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작정하고 치열하게 좀 해봐야겠다 하면은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친구들 학교 가니까 친구들 학원 가니까 학원 줄 따라가고 숙제 내리는 거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스스로 목표 정하고 점수에 간절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요 내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중학교 때랑 달라. 솔직히 중학교 국어시험 쉽잖아. 시험 전에 뭐 한 2주, 3주 전에 시험 보니까 깔짝깔짝 공부해도 점수 좀 나오고 뭐 8, 90점 쉽게 나오잖아. 그렇지? 고등학교 절대 안 그래. 고등학교 앞에 아까 보여줬듯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상대평가야. 그렇잖아. 전교에서 내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야. 70점만 받더라도 걔가 전교 1등일 수도 있는 거야. 1등급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생각해봐. 학교 입장에서도 변별력이 필요해. 변별력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나눠놓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실력에 따라. 그럼 변별력이 없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야? 엄청 시험이 쉬워. 그러면 애들이 확 위로 몰려버려.
변별력이 떨어지잖아. 심지어 그런 학교에 있어. 여기 근처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보면은 전교생이 200명인데 100점이 15명이 나온 거야. 그럼 봐봐. 8명까지 1등급이 되는데 4%가 오버됐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1등급이 없어져. 걔네들이 다 2등급이야. 11%까지. 얼마나 억울해. 학교 입장에서도 그래. 우리 학교 애들 내신 등급이 어차피 학교에서는 딱 할당량 4%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내신으로 보내는 게 학교 목표일 거 아니야, 고등학교. 그치? 다 2등급이야. 변별력 없는 시험이고 쉬워가지고. 대학 입시 결과가 안 좋아져.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시험 낼 때 노력하는 게 뭐냐? 어떻게든 어렵게 내려고요. 변별력 때문에. 무슨 말이야? 그래서 100점 나오는 학교가 잘 없어. 고대부가 이런 게 좀 나와. 쉽게 내는 학교도 있긴 있거든. 근데 쉽게 내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100점 절대 4%를 넘게 내지는 않아. 만약에 그렇게 했다. 출제 실패를 한 건데, 난이도 조절 실패를 한 건데, 그러면은 중간고사 때 그렇게 냈다면 기말은 엄청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어려운 시험에, 어려운 문제에 대비를 충분히 해놔야 돼. 내가 기본을 해야겠다. 고등학교 생활 의무교육이라 생각하고 내가 기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 국어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좀 라이트하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목표한 대학을 가야겠다 하면은 치열하게 해야 돼. 저렇게 보면 보자. 이런 건 되고. 요거 한번 보고, 요까지 중요한 건데, 요까지 보고 쌤하고 바꿔줘. 어디로? 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엄청 중요한 거야. 대학 배치표. 자, 수능 100분위 점수라는 게 있어. 우리가 1학년 입학을 해서 3월 첫째 주에 전국 학력평가라는 이름으로 수능 모의고사를 보거든. 수능하고 문제 스타일, 문제 방식, 시험 전체 구성 똑같아. 이제 물론 고함 수능보다 난이도가 좀 낮지. 딱 8시 40분에 땡 해서 80분 동안 그거 시험 보는 거야. 20분 쉬고 100분인가 120분 동안 수학 시험 보고, 점심 먹고 영어 보고, 탐구 보고 이렇게 하루 종일 보거든. 전국 등수가 나와. 등급도 나와. 그 중에 이제 수능 100분위 점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 봐봐. 수능 100분위 점수가 99점이면은 얘는 전국에서 1%인 거야. 무슨 말이야? 서울대 가는 곳이 문과 서울대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93점이야. 전국에서 상위 7%야. 이러면은 이런 게 건대, 동국대, 공국대 3등급이야. 한 상위 한 15% 내외 돼. 이러면 간대가 경기도권으로 넘어가. 여기 봐봐. 승리가 되지. 일반고 내신도 얘랑 비슷해. 다시 말해서 이 근처에 많이 가는 개성고 있지. 개성고를 내가 갔어. 내가 개성고에서 3학년 쭉 해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2등급 받았어. 소수점까지 나온다 했잖아. 예를 들어 2.02를 받았어. 그럼 이런 게 되겠지. 10%야. 그런 경우는. 여기 갈까 말까. 제자 중에도 학생 중에도 2점 초반대 2.1도 아니야. 2.0 소수점 이렇게 하는 거. 붙은 애도 있고 떨어진 애도 있고. 여기서 그리고 면접도 들어가고 이런 거 들어가니까. 학종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같은 그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이니까 너무 자세하게 안 돼.
푸시에도 이제 교과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은 몇 박스? 당연하겠지. 그럼 생각해봐. 신학기 선거 갔어. 200명이라 치자. 200명에서 이거 전교 30등 안에 들면 못 간다고 여기. 전교 20등 안에는 들어야 여기 가는 거야. 건동홍을. 이 건동홍을 여기 가깝고 서울 사니까 되게 별거 없는 학교 좀 가는 거야. 아니야. 가는 거요. 밑에 봐봐. 그럼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반대의 경우,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그래, 이 정도는 가야 대학이잖아요. 그래도 중경 외시, 보통 이렇게 하잖아.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야. 그 다음에 서성한 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중경 외시, 이렇게 학편으로 본단 말이야. 그치? 이 정도 생각하면은, 3위 5%는 들어야 돼. 그럼 우리 고등학교 가서 내신 등급이 아무리 못해도 1.6에서 1.7 등급은 나와야 돼. 그래도 붙을까 말까. 왜냐면 후시에서는 솔직히 영재고, 특목고, 전국 단위 자사고, 신고 말고 저기 하나고나 뭐 이런 데 있지. 거기서 거의 다 뽑아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 물론 합격하긴 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뭐 교과전형 하는데 수능으로 잘하는 애들은 또 수능으로 많이 가. 일반고에서는. 수능도 생각은 해야 돼. 왜냐면 불리하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을 아주 잘 받아서 막 전교 한 5등 안에 들거나 1.2, 1.3 이렇게 나오거나.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 늘 미래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등급이 잘 안 나와. 한 3등급 받았어. 등급하니 쭉 나와. 못하는 건 아니거든, 분명히. 그치? 솔직히 그게 막 정해진 건 아니지, 법으로.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뭐, 하는데, 뭐, 몇 프로가 상위권이다 이런 건 없잖아. 근데 절대적으로 딱 3등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봤을 때, 야, 82점이면은 3위, 그리고 20%는 되는 건데, 그치? 나름 상위권이라 할 수 있는데, 가는데 봐봐. 경기대, 의지대, 경기도 있는 거야. 서울 못 가. 3등급 받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밑에 와봐. 상륙대, 수원대. 이거 봐. 25% 이렇게 되도 봐봐. 평택대. 지하철 타고 2시간 가야 돼. 지하철 다니기는 해. 근데 2시간 걸려가지고 고등학교도 서울 나오고, 집도 서울인데, 저기 경기도로 대학 다녀. 그런 애들 많아. 봐봐. 그렇잖아. 더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는 뭐 다행이야. 밑에 가면도 엄청 많아. 생각보다 많아. 대전으로 다니는 애가, 우리 선배들 중에 생각보다 많아. 버스가 와. 저기 잠시에 고속버스가 와. 학교도 뭐 잠사니까 뭐 애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대전에 가면 미달된 4년제 대학 있거든? 그런 고급 정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애들 태우고 왔다 갔다 해. 3시간 왕복하면 4시간, 5시간 걸린단 말이야. 대학교 수업 3시간짜리 하나 들고 왕복 5시간 왔다 갔다. 하기 힘들거든. 거기서 이제 자취해. 공부하겠어. 놀다가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요. 재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해. 경쟁사회고 상급평가고 내가 대학을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대학 목표로 한다면은 좀 치열하게 해야 되고, 치열하게 하면 또 막연하잖아. 쌤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한 양을 많이 늘려야 돼.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두 번의 쌤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어.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하면은 딱 물도래로 봐봐. 전국에서 경쟁이잖아. 그치? 일주일에 모의고사 2개 정도만 그렇게 하는 애들 많이 없거든? 일주일에 모의고사 하나면 45문제잖아. 그치? 2개 정도만 내가 정성스럽게 풀고 틀린 것도 정성스럽게 공부하고 질문할 거 딱 공부해가지고 그 90문제를 마스터하잖아? 이렇게만 이 3년에 봐. 1등급 100% 나와. 근데 그렇게 만약 1%가 4%인데 1등급이 4%인데 그런 애들 왜 없겠어? 안 하거든. 그렇게 안 해 애들이. 일주일 흘려도 안 해 잘. 그러니까 하루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안 해도 문제인 거야. 우리 국어 조금, 중학교 때 국어 봤지만은, 고등학교 국어, 이해 안 가는 건 없어, 이게. 어? 이 수학 때문에 솔직히 뭐 공식이 이해가 안 가? 아니잖아, 이해는 가잖아. 암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공부 안 하고, 암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야지. 반복해서 여러 번 봐야 돼. 그럼 암기 되거든. 그럼 문제 풀리는 거고. 그럼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공부량 부족한 거야, 그거는. 생각보다 일반적인 이 3등급 이하 학생들은 학습량이 부족한 거야. 그냥 머리 나쁘고 뭐 공부가 안 맞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뭔지 알겠지? 네가 원하는 데가 어쨌든 인서울에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이라면은 학습량을 많이 늘려야 돼. 그리고 또 꾸준하게 가야 돼. 고3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좋은 성과 있어. 근데 안 하면은 없는 대로 아주 정직하게 좀 대학이 떡떡 떨어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